네, 김용민 브리핑 이 아침에 김남국 경기 안산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국 후보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남국입니다. 아이고, 그 공천 과정 참 복잡했는데 잘 마무리됐고 후보가 되셔서 이제 후보 등록 후 선거운동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후보 등록하셨습니까? 네, 어제 오후 3시에 후보 등록 마무리를 했고요. 예. 어제 오후 3시에 하셨다고요? 네, 네네. 재산 신고랑 여러 가지 등록 절차 마무리해야 될 게 상당히 많아서 네. 꽤 고생했습니다. 그래요. 여러모로 참 주목받는 후보 중에 한 분입니다. 우리 김남국 후보님. 네. 이 내일부터 선거운동 시작입니까? 아닙니다. 선거 운동은 예비 후보를 등록해서 계속 선거 운동을 하고 있고요. 아, 예, 예. 본격적인 선거 운동은 21일부터 시작입니다. 21일. 아, 그때부터 야, 이제 네네. 선거운동이 개시되는군요. 예, 예. 네. 각오가 남다르시겠어요. 네, 계속 지금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데 네. 어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네. 4시 20분에 나와서 5시부터 계속 선거운동을 시작해서 예, 예, 예. 예, 밤 10시 넘어서 집에 들어왔고요, 어제. 예. 아이고. 오늘 또 한 3시, 4시에 나와보려고 했는데 천근만근이어서 일어는 났는데 못 나와서 아침 6시에 나와서 지금 6시부터 지금 선거운동하다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저 김남국 후보님은 뭐 진정성 빼놓으면 아무것도 없는 분이에요, 정말. 몸뚱아리밖에 없습니다. 이제 선거운동하게 되면 마이크도 잡을 수 있고 뭐 유세차에 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보다는 좀 수월한 선거운동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또 선거운동 시즌엔 또 선거운동 시즌만의 어떤 그런 고충과 어려움들이 있죠. 네, 이제 아무래도 체력전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네. 이제 예비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이 기간에도 새벽부터 이제 밤 늦게까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이제 알람을 새벽 3시 30분, 4시 45분, 3시 50분, 4시 10분 이렇게 하는데 몸이 안 일어나지더라고요. 그래서 예. 체력을 비축을 잘 안배를 해서 잘해야겠다라는 예. 그 생각이 들었고요. 예. 다행인 것은 이제 제가 거리를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역시나 대통령께서 워낙 국정을 잘 하시다 보니까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응원을 많이 해주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도가 네, 우리 네. 김남국 후보에게는 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예. 네. 어떻게 현재 판세는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저희 이제 안산갑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가 여론조사 꽃에서 있었던 것이 한 번 있었는데요. 이제 오차범위 밖에 있는 여론조사가 나왔지만 네. 그것에 안심하지 않고 예. 새벽부터 밤까지 제가 다음 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새벽 5시 계속 6시, 5시, 6시 계속 새벽부터 밤까지 할 생각이고요. 마지막 순간까지 진심과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여유가 있거나 여유가 있지 않거나 네. 그것과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들었고요. 예. 대통령께서 대선 때 어떻게 뛰셨는지 제가 옆에서 봤죠. 네, 제가 직접 봤고요. 예. 그래서 그것을 저희 선거 캠프에 공유를 했는데요. 지난 2022년 대선과 2025년 대선 대통령께서 똑같았습니다. 22년 대선은 박빙의 열세인 조금 어려운 선거였고, 네. 25년 대선은 윤석열이 내란으로 굉장히 낙관하는 대선이었지만 네. 대통령께서 선거운동을 임하는 자세는 똑같으셨습니다. 그래요. 절박하게 국민을 상대로 정말 하루에 네. 공개, 비공개 일정 거의 10몇 개씩 뛰시면서 정말 모든 전력 진심을 다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 똑같은 자세로 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진심을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대통령 지지도 덕을 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압도적인 승리를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대통령님 그 체면을 위해서라도. 다만 제가 핑계를 대는 건 아니지만 네. 보궐선거는 투표율이 매우 낮습니다. 아, 그래요. 네, 총선은 보통 60% 중반 정도가 나오는데요. 네. 예, 지방선거 투표율은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서 네. 투표율이 좀 낮다는 것이 조금 안타까운 점입니다. 네, 그래도 지방선거와 같이 하니까
네. 또 그렇게 매우 저조하지는 않을 것 같고 하여간 네. 우리 김남국 후보님 생각해서라도 투표장 나가야 한다. 이런 여론이 또 이런 민심이 많아지도록 애를 많이 써주셔야겠어요. 네, 또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상대 후보 국민의힘 예. 후보가 김석훈 후보인데 네. 이 양반이 비상계엄,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한 계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한 모양이죠. 네, 고성국 TV에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윤어게인 세력과 다름없는 그런 발언을 해서 이야, 이 양반은 큰일 날 사람이네. 예, 정말 이게 사실 너무나 충격적이고요. 예. 네, 그래서 지역에서는 이제 뭐 어떻게 이렇게 발언 이런 사람을 공천할 수 있냐라는 그런 민심이 되게 큽니다. 아, 그래요. 네. 내란에 반대하는 그런 김남국 후보와 내란을 찬성하는 이런 국민의힘 후보 사이에 이제 내란에 대한 심판 평가가 이루어지는 이번 국회의원 재보선이 아니, 되겠어요. 이제 사실은 정말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게 네. 언제까지 내란 심판하고 언제까지 내란 척결을 해야 되는지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미래로 정말 그 코스피 7,800 돌파하고 수많은 AI 정책 등 수많은 여러 좋은 정책들을 하면서 대한민국 미래로 이끌고 있는데 네. 한쪽에서는 일부의 어떤 세력에서는 여전히 내란을 옹호하면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발목 잡고 있다라는 게 네. 너무나 안타깝다, 서글프다라는 그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여전히 이런 어떤 내란 세력이 잔존해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가 미래로 가는 선거,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란 세력이 잔존해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 역시 내란 세력을 척결하는 선거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번 경기 안산갑 선거는 퇴행적이고 반동적인 세력을 심판하면서 아울러 미래 세력을 선택하는 그런 선거가 되겠어요. 네. 아주 굉장히 한 표로 여러 가지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우리 김남국 후보님 만약에 유권자의 예. 선택을 받아서 22대 국회에 좀 뒤늦게 합류를 하게 되는 건데 어떤 약속을 하셨고 또 어떤 실천을 하시겠다고 유권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나요? 우선은 지금 검찰개혁, 수사기소 분리법안이 이제 통과가 되었는데요. 네. 검찰개혁을 마무리하는 마침표를 좀 찍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수사기소 분리가 되었지만 네. 여전히 이 지금 법안만으로는 특수부 경찰이나 어떤 검찰 기소 중수청에서 하는 여러 수사 막을 수 없는 약간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네. 수사 과정에서의 특수수사 이런 어떤 위험한 수사를 막는 그런 네. 어떤 부분의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 미비점을 마침표 찍는 개혁을 좀 완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21대에 이어서 그 22대도 법사위에서 일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거는 이제 고민을 좀 할 생각입니다. 예, 네, 그래서 미비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수사 과정에서 좀 네.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법안을 좀 제가 좀 발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보안 제가 수사권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보안 수사권 말고 수사 과정을 통제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수사 과정 통제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번 국정조사나 네. 이 대장동 수사에서 다 나와서 이게 문제점이 드러났던 것들이 네. 전부 다 이 피의자들을 별건으로 수사하고 글쎄 말이에요. 압박하고 협박하고 회유하고 네. 피의자들을 다 이 공범들을 한 장소에 불러가지고 입을 맞추고 진술을 조작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나중에 사후적으로 이거를 밝혀내려고 하면 이미 다 이 억울한 피고인들은 억울한 사람들은 다 인생이 다 끝장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예방적으로 이러한 수사 자체를 아예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어떤 잘못된 수사를 예방적으로 아예 통제하는 것 자체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네. 이러한 어떤 특수수사 그 수사 과정을 못하게 하는 그런 통제하는 것 이 법안을 좀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들 보안 수사권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진짜 수사 과정 전반적인 통제가 네. 가능해야 한다. 이 관점이시군요. 애초에 이걸 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말씀하시죠. 미디어 환경이 지금 변화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동안에 디지털 소통 비서관으로서 이제 사실 그런 어떤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어떻게 언론을
어떻게 뭐 정부 정책을 홍보하고 언론을 대응할지 이런 것들을 좀 뭐 연구하고 고민하는 어떤 그런 곳에 있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정부의 어떤 광고나 홍보나 이런 어떤 대응이 전혀 변화하지 않고 똑같이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우리 변화하는 뉴미디어 환경 속에서 정부 정책이 어떻게 가야 될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 연구 이쪽을 좀 더 고민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언론 개혁에 대한 부분 두 번째 가져가고 싶고요. 예.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5060 세대가 소위 말해서 5060 세대가 낀 세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저희 정부의 지원이 5060 세대의 지원이 없는 건 아닌데 네. 대개의 정책 지원이 청년과 대개는 노년층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어서 네. 퇴직을 앞두고 있는 낀 세대인 5060 세대에 대한 어떤 정책 지원이 없어서 이 낀 세대라고 할 수 있는 퇴직을 앞두고 있는 퇴직을 했거나 퇴직을 앞두고 있는 5060 낀 세대에 대한 정책 지원이 없어서 좋아요. 이 부분에 대한 정책 지원 연구를 좀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기대가 너무 많이 되고요. 또 청년들에게 꿈을 주는 일도 우리 네. 김남국 의원의 중대한 책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네. 짧게 이거 길게는 뭐 네. 답변을 들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세월호의 도시가 바로 안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안산을 놓고 지금 평택을 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조국 혁신당 쪽에서 이제 김용남 민주당 후보를 향해 가지고 세월호 관계에서 김용남 후보가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일을 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제 세월호 유가족들의 아픔을 이제 정쟁이나 정치적인 어떤 마타도 또는 네. 네거티브 소재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이 아픔을 치유해 가는 과정이 있고 네. 또 올해는 또 안산 우리 세월호 가족들 안산 시민에게는 특별한 한 해였습니다. 4월 16일 그 추모식에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하셔서 안산 현직 시민과 세월호 대통령 중에 맞습니다. 최초로 참석하신 거예요. 최초였습니다. 예. 그래서 특별한 해였는데 네.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그러한 어떤 것을 위로하고 추모하는 것이 아니라 네거티브 정쟁의 소재로 삼는 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미래에 대한 이야기, 평택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네. 저 역시도 안산의 미래, 안산의 수건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 안산에 정말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신안산선 연장, 자이역 신설, 89블록, 90블록 해결, 그리고 인구 소멸하는데 대기업 유치라든가 이런 거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실에 근무한 경험 있는 김남국 그리고 국회에서 법사위 교육이 국회 경험 있는 김남국이 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누가 더 자신 있게 평택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지, 안산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지 이러한 어떤 긍정적인 파저티브한 선거운동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김남국 후보님 좋은 결과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